안녕하세요. 하루운동본부 하우돈입니다. 오늘은 지방에서 오피스텔 구분상가 투자가 얼마나 메리트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례를 다 보여주기 쉽긴 한데 이렇게 무한정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요즘 추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이나 구분상가는 처음에 분양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온갖 분양 상담사들의 말에 휘둘려 여기 주변으로 몇 세대나 들어서고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지 정말 호흡시키거든요. 요즘에 오피스텔이나 구분상가들 분양하는 거 보면 정말 웃겨요. 무슨 10년 보장 월세 수익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상권과 입주 환경을 모두 다 관리할 것처럼 말하죠. 막상 1, 2년만 지나봐도 임대보장 그런 소리는 진짜 똥같은 소리예요. 자기네들 회사도 찾기도 힘들어요. 당장에 수익 내기 급급한 회사들이 무슨 10년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좀 어이없기도 하죠. 일단은 사례들을 좀 봐볼게요. 해당 사건은 부산 밀락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에요. 나름 상권이 있는 곳인데 해당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2억에 시작하여 2회 유찰되어 1억 3,600만원에 누가 가져간 사건이죠. 여기가 호수마다 다르긴 한데 2014년부터 2억 2천에서 2억 6천 정도에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을 했어요. 2014년도에 지어진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양가가 좀 나와있죠. 근데 최근에 결국 경매로 1억 3,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8년 동안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여기 오피스텔만 이럴까요? 정말 여기만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정말 모든 사례를 보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결국 대지권을 많이 포함 안 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이런 가격적인 면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경매를 조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가격이 떨어진 거 보니 혹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거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사건은 별도로 보증금 물어줘야 되는 사건도 아니고 말소기준 등기 이후로 전부 소멸되는 권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관리비가 조금 미납되었지만 평균 2억 4천만원의 분양가에서 경매로 누군가 1억 3,600만원에 낙찰이 받아간 사건이에요. 경매로 매수해도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거랑 결론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경매로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간 사람은 월세 수익과 조금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죠. 하지만 분양가로 투자했다? 이거는 결국 바보예요. 자본주의는 부동산 매수할 때도 결국 가격 전쟁인데 가격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수해야 돼요. 대지가 얼마 없는 오피스텔? 구분 상가들이 얼마나 메리트 없는지 시간이 흘러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지방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지는 모두가 다 경험했죠. 그냥 경험이 부족해서 몰랐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대세적인 흐름이에요. 처음에 매수한 사람은 물론 본인의 채권 관계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싸게 어떻게 보면은 넘어갔지만은 분양가 대비해서 불과 몇 년 만에 몇 천만 원의 돈을 날렸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어찌되었든 이 오피스텔이 원하는 가격에 안 팔렸기 때문에 채무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경매로만 봐도 지방에서 오피스텔을 분양가로 투자하는 거 정말 반대예요. 그리고 예로 보여준 사례는 사실 부산 오피스텔이거든요. 지방이라고 하지만은 여기도 대도시예요. 정말 지방으로 더 내려가면 얼마나 더 끔찍한지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이번에는 구분상가 사례를 봐볼게요. 광주광역시 쌍암동 2층에 위치한 구분상가예요. 여기도 최근에 낙찰이 되었는데 원래 분양가가 5억 2천만원 수준이었어요. 당시에 광주에서 잘 나가는 상권이라는 첨단 상권의 중앙이라며 주상복합은 아닌데 위쪽으로 오피스텔 세대가 있고 아래쪽에는 상가가 있어 결국 2층 구분 상가도 분양이 되었죠. 하지만은 몇 년이 지나고 이 경매 낙찰 가격을 보세요. 5억 분양가? 하지만은 누군가는 2억 2천만원에 낙찰을 받아간 사건입니다. 여기도 혹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여기 현재 공실이고요. 사건 분석해보면 별도 인수해야 될 상황이 없어요. 관리비가 조금 미납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5억에 분양 받아서 월세 수입을 꾸준히 할 것으로 봤는데 2년 정도 유지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세입자는 나가버리고 임차인도 새로 구하기가 힘들죠. 과연 누가 5억 분양가에 맞는 월세를 들어온다고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5억 분양가예요. 월세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지방에서 보통 보증금 제외하고도 4%만 잡아도 약 166만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월에 2층 구분 상가에서 166만원? 상권이 탄탄하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그리 탄탄하진 않아요. 약간 노출이 안 되는 입지에 과연 누가 160만원이 들어오려고 할까요?
어쩌다 운이 좋아 임차가 맞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상권에서 유지하기가 힘들어 보여요. 물론 입지가 좋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처음부터 아마 높았을 거예요. 지방에서 입지가 불안정한 곳들이 최근 분양가들이 정말 비싸거든요. 정말 조그만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용이 20평, 30평인 곳들도 5억, 6억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요. 근데 무턱대고 구분 상가를 투자한다? 그거는 정말 성공 확률 제로예요. 그냥 편안하게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거기서 사업장을 열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투자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경매로 싸게 낙찰 받으시는 게 맞다고 차라리 말하고 싶네요. 제가 경매를 가르치고도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 분양가에 제가격 주고 사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좀만 더 생각해보고 정말 투자하려면 방법은 많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지방에서 부동산 투자 좀 힘들어요. 대안이 뭘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고민해 봐야겠죠. 제가 오늘 사례로 둔 두 곳은 고르고 고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낙찰된 이력들을 보다가 그냥 나온 사건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대세가 그래요. 정말 분양가에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경매로 넘기고 있어요. 이게 모두가 표본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경매가 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결국 부동산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여기가 혹시 상가 투자나 오피스텔을 투자했을 때 인구 유입이 있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안 좋게 방향이 흘러갈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밋빛 미래만 보는 게 아니고 어두운 흑빛,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흑빛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5분 동공부 하우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